반갑습니다. 테크피드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애널리스트 데이 두 번째 섹션 64AQ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요소들과 아이온큐가 이제는 하드웨어 컴퍼니가 아닌 소프트웨어 컴퍼니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왜 스티브 잡스가 있는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타공인하는 것 중 하나가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OS 통합을 이루어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적화된 OS를 사용해서 가장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며 개발자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줌으로써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끔 해주었죠. 2021년에 영입되어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아이온큐의 딘 캐스맨은 이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I haven't really talked about, and IonQ hasn't really tremendously kind of dove into the software side of things either, but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some of the software changes that we're making and kind of improvements across the stack to drive to AQ64. So IonQ is a full stack software company. My team runs software from cloud all the way down to firmware. So we cover all of the integrations with our cloud providers, but we're also doing the low-level real-time control for gate pulses and everything else. If we move up at the OS level, we've had an ongoing effort as an overall kind of a rework of our OS. And so that's being kind of a new generation of operating system will be deployed as part of our AQ64 work. 딘 캐스맨은 현재 아이온큐의 엔지니어링 부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서 아이온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부터 펌웨어까지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온큐의 입사 전 커리어를 살펴보면 블루 오리진과 애마존에서의 이력이 돋보이는데 특히 블루 오리진에서 원년 멤버였다고 하는 딘 캐스맨은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한 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에서부터 전체 총괄 디렉터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엄밀히 따지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64AQ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륨을 사용한 큐비트, 오류 완화, 그리고 MGT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릴 소프트웨어 앤 OS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장기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35AQ와 64AQ를 동시에 개발 중인 상황인 것으로 들렸는데요. 64AQ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원자번호 70번의 이터뷴이 아닌 원자번호 56번의 바륨의 이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터뷴보다 더 높은 게이트 피델리티, 즉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줌으로써 이터뷴보다 더 정확한 양자 성능을 띄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터뷴은 구하기가 어려운 rare earth element인 희토류로 분류되는 반면에 바륨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엿보이는 것이 추후 확장성에 있어서도 매우 적합한 엘리멘트를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에러 완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아이온큐의 기본 설계 원칙은 애초에 에러가 나지 않는 설계를 하는 것이며 만약 설계 단계에서도 에러가 잡히지 않으면 이를 에러 미티게이션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슬라이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64AQ를 위한 새로운 에러 미티게이션 테크닉들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는 저번에 제가 다뤄드렸었던 특허 영상에서 나온 Subspace Leakage Error 같은 부분들을 잡아내서 에러를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해 다른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MGT라는 새로운 개념의 트랩 플랫폼인데요. 트랩은 결국 이 큐비트로 사용되는 이온들을 컨트롤하는 장소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것은 아이온큐가 기존에 써오던 Evaporated Glass Trap이라는 EGT 플랫폼입니다. 해당 EGT는 보시는 것처럼 총 16개의 이온 체인 4개,
즉 64개의 이온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멀티코어 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일단은 64AQ까지는 사용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추후의 성능 발전을 위해 이미 새로운 플랫폼인 Multi-Layer Glass Trap이라는 MGT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유리를 겹치게 되면서 더 많은 전극을 위한 고밀도 라우팅이 가능한데 더 많은 전극은 곧 더 많은 이온을 포획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더 많은 이온을 포획해 놓을 수 있는 것, 즉 더 많은 큐비트는 더 좋은 고성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64AQ의 상위 버전인 미래의 차세대 하드웨어를 위한 조기 개발로서 아이온큐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회사의 성질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아이온큐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컴퍼니로서의 면모도 갖추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뤄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및 닌텐도 출신의 커트 케넷도 보이는데 아이온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앞으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깔려있고 실시간 큐비트 컨트롤에 기반된 퀀텀 OS를 지금 아예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 아이온큐를 위한 OS가 아예 새롭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 OS를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해석해주고 아이온큐의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컴파일러와 IR 단계, 이 부분에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 버그나 오류 같은 시스템 크래시가 없겠죠.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원활한 개발 과정을 위한 API 그리고 SDK까지 갖춤으로써 최종 사용자 경험을 쾌적하게 해줘 개발진들을 위한 기초 개발 구조의 구축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직접적인 하드웨어 최적화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 최적화를 위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하드웨어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칼리브레이션 단계까지 아이온큐는 이제 앞서 다뤘었던 아이온큐의 35 그리고 64AQ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들을 위한 독단적인 소프트웨어 OS까지의 개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소비자 및 클라이언트들에게 아이온큐의 제품들을 피칭하기가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애플이 초기에 했었던 것과 같이 하드웨어와 그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 OS까지 같이 개발 중인 아이온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가는 OS를 자체 개발해주기 때문에 GM, 포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레이턴시의 불편한 사용자 경험이 아닌 애플과도 같은 아주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실질적인 OS 프로덕트가 나와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아이온큐가 가는 방향은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테크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